대표 기출 유형 2입니다. 문서를 읽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설명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설명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서 같은 경우가 문제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물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볼게요. Q사는 매년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해 출장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출장검진을 실시하기에 앞서 Q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때 자료를 읽고 Q사의 회계부 직원들이 직업기초 능력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장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땡땡부예요. 땡땡부. 나는 무슨 부야, 무슨 부야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항상 어떤 부서와 관련된 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회계부 직원들이 나눈 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표로 돼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한 번만에 읽고 한 번만에 외워서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기부터 보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설명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기에서부터 보기를 읽고 지문으로 올라갈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기부터 읽고 항상 지문으로 올라갈 것.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표잖아요. 표는 항상 읽는 방법이 있어요. 표나 그래프는 읽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물론 수리에서도 여러분들 다룰 거예요. 다룰 건데 한 번만 더 여기에서 한 번만 더 표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느냐면 자, 일단 표는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가 있고 여기에 별표로 돼 있거나 또는 각주 표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제목이에요. 제목을 봐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목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위를 보는 거예요. 단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로와 세로를 봐야 돼요. 가로와 세로를 봐야 돼요.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별표나 또는 각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안에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요. 이제 문제를 봤다면 여섯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을 보고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의사소통이나 자원관리에서 나오는 표나 그래프는 대부분 이렇게 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어느 만큼 빨리 표를 읽어내느냐, 어느 만큼 빨리 그래프를 읽어내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똑같이 제목이 돼 있는 거고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주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있는 반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복합 그래프도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뭐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제목을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단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X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X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Y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이게 무엇인지도 봐야 돼요. 옆에 이게 무엇인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서는 그래프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래프가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나와요.
만약에 선 그래프다 막대 그래프라면은 이건 뭐고 이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주를 반드시 네 번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인 다섯 번째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일곱 번째 이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표나 그래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셔서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건강검진 실시 안내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인데 자, 제목 봤어요. 단위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설명이니까. 그죠? 그 대신 Y축도 없습니다. Y축의 항목도 없죠. X축의 항목은 있습니다. X축의 항목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X축의 항목은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이건 머릿속에서 딱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1차 건강진단, 그 다음에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그 다음에 2차 건강진단 접수, 2차 건강진단,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끝났습니다. 자, 강대리입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출장 검진이 진행될 때 건강검진을 받았으니 저는 올해 대상자가 아니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맞는지 아닌지.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봤죠.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인 거고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한다. 자, 회계부서입니다. 비사무직입니까 아닙니까? 비사무직이 아니죠. 사무직입니다. 그러니까 매 2년마다 1회 하는 게 맞습니다. 만 40세, 66세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요건 뭐 상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과장,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만 44가 돼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대상자에서 읽어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상자에서 이미 2개가 나왔다. 최 부장은 작년에 1차 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아서 혈압과 공복혈당을 재측정해야 했어요. 아, 1차 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받아서 그러면 2차 검진 때 혈압과 공복혈당을 재측정해야 됐네요.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은 2차 건강진단 쪽이겠죠. 왜? 얘 재측정했으니까 2차 건강진단 쪽이겠지. 그러면은 2차 건강진단 보면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은 1차 건강검진 질환 의심자는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병은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는 공복혈당을 측정한다. 인지기능장애는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벌검사 및 상담을 한다. 근데 얘는 뭐를 둘 다 했어요? 혈압과 공복 측정을 둘 다 했네요. 당뇨병밖에 의심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성과장 볼까요? 저도 2차 검진 대상자였는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스마트폰으로 2차 검진 대상 이후 통보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은 최종 통보에 대한 얘기겠네요.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하는데 공단 홈페이지 결과 조회는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청구 및 지급 후에 가능하고요. 모바일 M건강보험 어플에서도 조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업주부인 저희 어머니는 우편으로 온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리셔서 국민건강보험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죠.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렸다. 수령했는데 잃어버렸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발송 및 수령에 있잖아요. 우편 발송, 검진표 분실 및 미수령 시 가까운 지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해준다. 미수령 시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거든. 선생님은 미리 이거 문제도 만드셨고 문제도 아니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배우시고도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하셔가지고 나름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돈 들여서 인강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문제 풀 때는, 제가 스스로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만 외워놓으시라니까. 머릿속에서 대상자 건강검진 발송 및 수령, 그 다음에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뭐다 이것만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 갔을 때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제가 항목만 봐라 이런 것들을 막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공 공부라든지 또는 상식 공부라든지 또는 시사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도 많은 건데 NCS 같은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게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뭐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답을 찾는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답을 찾는 요령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즉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많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정답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독해력을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활용해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출제 문제 유형, 대표 기출 유형 말고 이제 출제 문제 유형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막 가다 보면은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따라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